이 지구에는 위험이 너무 큰 곳들이 있어서 가장 대담한 모험가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섬, 금속을 부식시킬 정도로 독성이 강한 호수,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생물들이 가득한 숲을 상상해보세요. 이것들은 스릴러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들입니다. 종종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들을 탐험해보겠습니다.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심각한 위험이 공존하는 여행지들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의 미래 여행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해볼까요? 뱀섬. 브라질 뱀섬은 브라질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색 창급 뱀이라는 희귀한 뱀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제곱미터당 한 마리에서 5마리의 뱀이 밀집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환경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수천 년 전, 뱀섬은 본토와 분리되어 이 뱀들이 번성할 수 있는 고립된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철새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 덕분에 뱀들은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뱀섬은 여전히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으며 과학자들과 모험가들을 끌어모으지만 금색 창급 뱀이 지배하는 이 인간 없는 땅에는 오직 몇몇만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뱀섬이 위협적이라면 다음 목적지는 재앙이 발생한 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 지역을 여러 세대에 걸쳐 거주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19. 체르노빌 제외 구역. 우크라이나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큰 사고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체르노빌 제외 구역은 약 1000평방마일에 걸쳐 조용하고 음산한 지역으로 모험적인 방문객들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버려진 마을, 우거진 숲, 그리고 한때 5만 명이 살았던 프리피아트라는 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건물과 급히 대피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잔여 방사능이 존재하지만 야생 동물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내부에는 사고 이후 형성된 특정 구조물이 여전히 존재하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2010년 이후 가이드 투어를 통해 방문객들은 엄격한 안전 조치를 준수하며 프리피아트를 포함한 안전한 지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구역은 과거의 교훈과 자연의 회복력을 상기시켜주며 생명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체르노빌 제외 구역을 방문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도시에서 절벽까지.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를 경험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단지 좁은 길 하나가 2000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곳 사이에 있답니다. 융가스 도로. 볼리비아의 융가스 도로는 안데스를 가로지르며 43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해발 높이가 15,000피트를 넘습니다. 이 도로는 좁고 일부 지역은 약 10피트 정도로 급커브가 많고 난간이 없으며 옆에는 가파른 2000피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근처 아마존에서 오는 안개, 비, 산사태 등으로 인해 도로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험가들, 특히 자전거 타는 이들이 이곳의 멋진 경치를 경험하기 위해 끌려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난이도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에는 매년 수백 건의 사고가 기록되었습니다. 좁은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절벽 가장자리에 가까이 붙어 지나가야 하며 안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합니다. 2006년에는 대한도로가 개통되어 대부분의 교통이 융가스 도로에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경로는 자신의 기술을 시험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모험 관광에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으며 가이드 자전거 투어가 제공되어 안전한 감독 아래에서 숨막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숨겨진 아름다움 아래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외계 세계에 발을 내디딘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열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다나킬 저지대. 에도피아 북부의 다나킬 저지대는 도전적인 환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자주 매우 높은 온도를 경험합니다.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이 지역은 종종 작은 진동과 자연 균열이 발생하여 독특한 가스를 방출하여 숨쉬기 불편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 풍경은 온천과 생생한 색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네온 노란색 분화구, 초록색 웅덩이, 그리고 인상적인 소금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천 중 일부의 수온은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는 에르타 알레와 달롤이라는 두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에르타 알레는 활성 용암 호수로 유명하며 때때로 놀라운 자연 용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작은 생명체와 자원을 수확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아파르 공동체의 고향입니다. 극단적인 온도와 독성가스 다음 목적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 강력한 영향을 숨기고 있는 위험한 호수입니다. 나트론 호수. 탄자니아 북부의 나트론 호수는 얕고 붉은 호수이며 숨겨진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pH가 거의 열안에 가까운 매우 알칼리성의 물은 암모니아만큼 강하며 대부분의 동물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호수에 쉴러오는 동물들은 높은 염분과 미네랄 함량 덕분에 독특한 보존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놀라운 돌처럼 생긴 형태를 남깁니다. 호수의 독특한 화학 성분은 인근 언덕의 화산 광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몇몇 유기체만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마리의 플라밍고가 이곳에서 번식하며 대부분의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트론 호수는 플라밍고들에게 피난처이자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호수의 인상적인 붉은 색조는 소금 사랑 미생물인 할로아르카이아에서 비롯되며 이 미생물들이 호수에 이질적인 빨간색과 주황색 음영을 부여합니다. 극단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트론 호수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며 플라밍고들에게 중요한 번식지를 제공하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초현실적인 풍경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생명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죠? 하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를 탐험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데스밸리,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 위치한 데스밸리는 극도로 높은 온도로 유명합니다. 1913년에는 섭씨 60도에 달하는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종종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가 방문객들에게 도전적인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강렬한 열기는 주변 산맥이 따뜻한 공기를 저지하는 지형 때문에 발생하며 지면 온도가 가끔 200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열 관련 실험을 시도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혹독한 기온은 탈수 및 건강 문제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일부 방문객들이 환경을 과소평가하여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한 방문객이 맨발로 걷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적절한 준비와 수분 공급,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스밸리에는 방울뱀, 정갈, 산사자와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도 서식하고 있어 때때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자연 애호가들과 사진작가들을 끌어모으며 바드워터 분지의 소금 평원과 메스키트 플랫의 모래 언덕과 같은 멋진 풍경을 제공합니다. 태양 아래서 데스밸리가 뜨거워지는 동안 다음 목적지는 차가운 기온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이мя콘, 러시아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오이мя콘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로 겨울철에는 1월에 섭씨 영하 40도에 이르고 역사적으로는 영하 90도에 가까운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평균 기온이 영하 81도인 화성보다도 더 춥습니다. 이곳의 생활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며 물 파이프가 얼어붙어 주민들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매장할 때는 땅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워야 합니다. 식사는 얼린 술로, 생선, 기타 고기에 의존하며 농업은 불가능합니다. 일상적인 작업은 도전적이 되고 자동차는 계속 가동해야 하며 밖으로 나가는 짧은 산책도 속눈썹에 서리가 끼게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따뜻한 옷에 많은 돈을 투자하며
종종 월 600달러를 벌면서도 털코트에 150만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전통을 이어가며 축제를 기념하고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학교를 닫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블루홀, 벨리즈 해안에 위치한 그레이트 블루홀은 거의 완벽한 원형 모양으로 지름이 1000피트 이상이고 깊이는 약 400피트입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무너진 석회암 동굴에서 형성된 이곳은 투명한 돌의 자연 성당처럼 벨리즈 장벽 산호초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심지어 우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이곳에 매료되지만 깊이와 강한 해류는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하강하면서 빛이 어두워지고 고대의 종유석과 석순이 드러나며 약 130피트 아래에서는 산호상어와 망치상어와 같은 큰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약 300피트에서 산소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벽에는 황화수소가 줄지어 있어 이러한 깊이에서의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바다의 신비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목적지는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무수한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선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요? 12. 버뮤다 삼각지. 북대서양 버뮤다 삼각지는 마이애미,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사이에 위치하며 선박과 비행기가 예기치 않게 연락이 끊기는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선박과 20개의 비행기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독특한 자연 현상에 대한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은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북대서양의 날씨로 갑작스러운 폭풍과 물소용 도리가 항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류 교통량이 많아지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걸프 스트림은 잔해를 빠르게 휩쓸어가며 수색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발생하는 자기 변동은 짧은 항법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945년에는 5대의 해군 비행기와 구조 비행기가 연락이 끊긴 유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수천 척의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가지만 버뮤다 삼각지는 자연의 강력한 신비를 상기시킵니다. 마리아나 해구.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는 괌과 필리핀 사이의 태평양에 위치하며 지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으로 해수면 아래 거의 11,000m에 달합니다. 이 깊이는 극단적이어서 만 에베레스트가 이곳에 놓진다면 그 정상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곳의 강한 압력은 탐험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잠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해구는 끊임없는 어둠 속에 있으며 거의 얼음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극한 압력을 견디는 달팽이 물고기와 거대한 제노포어 및 생물 발광 유기체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빛을 사용하여 항해하고 사냥합니다. 최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구의 대부분은 탐험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 첫 조사 이후 과학자들은 미생물 생명체와 지질학적 단서를 발견했으며 인간이 만든 물질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외감을 주는 신비로운 장소는 여전히 많은 바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깊이에서부터 격렬한 바람까지 다음 목적지는 높이는 작아 보일지라도 지구에서 가장 격렬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워싱턴산. 미국 워싱턴산은 뉴햄프셔에서 6,000피트 이상 솟아 있으며 그 높이보다도 강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유명합니다. 1913년에는 바람 속도가 시속 231마일에 달했으며 날씨 시스템이 수렴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폭풍은 훨씬 더 추운 지역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정상은 종종 영하로 떨어지며 강한 바람이 불어 연중 겨울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짧은 트레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많은 하이커들을 놀라게 하여 특히 봄과 가을에는 자주 구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산은 야외 활동 애호가들과 과학자들을 끌어모으며 정상의 기상 관측소에서 기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산의 독특한 날씨에 대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반가들에게는 자연의 힘이 온전히 드러나는 짜릿한 모험입니다. 카라차이 호수. 러시아 체랴빈스크 지역의 카라차이 호수는 평화롭게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소련의 마야크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능 수준이 크게 상승하였고 호수 근처에서의 장기 노출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90년까지 호숫가의 방사능 수준은 시간당 5.60워트에 달했습니다.
카라차이를 폐기물 저장소로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비밀스럽고 급하게 이루어졌으며 환경과 공공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대에는 가뭄으로 방사성 침전물이 드러나면서 먼지가 인근 마을로 퍼져 심각한 건강 문제를 증가시켰습니다. 1980년대에는 정부가 방사성 침전물을 차단하기 위해 호수를 콘크리트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까지 호수는 거의 완전히 덮였지만 지하수의 오염은 여전히 큰 우려사항입니다. 어떤 장소는 멀리서도 치명적이지만 다른 장소는 아름다움과 신비로 여러분을 끌어들입니다. 다음으로 숨겨진 위험이 있는 초현실적인 결정의 경이로움을 탐험하기 위해 깊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나이카 결정 동굴. 멕시코 나이카의 한 산 깊숙한 곳에는 독특한 자연의 경이로움인 나이카 결정 동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엄청나게 큰 우유빛 셀레나이트 결정이 있으며 일부는 길이가 40피트에 달하고 무게는 약 55톤에 이릅니다. 이 결정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지하수의 미네랄이 서서히 식으면서 형성된 자연의 성당 같은 것입니다. 이 동굴을 탐험하는 것은 극한의 조건 때문에 도전적입니다. 마그마 방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 온도가 섭씨 40도에 달하고 습도가 거의 100%에 이르러 몸이 자연적으로 열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는 연구자들은 냉각 시스템이 장착된 특별한 수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약 30분에서 60분 정도 안전하게 내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동굴은 2000년에 발견된 이후 과학자들과 자연 애호가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결정들을 보존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곳은 허가된 연구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독특한 극한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뿐만 아니라 유사한 환경에서도 적용됩니다. 비키니 환초. 마셜제도의 비키니 환초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 뒤에 독특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대규모 실험이 비키니 환초에서 진행되어 지속적인 환경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중 유명한 캐슬 브라보 실험은 1954년에 진행되어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 안전 수준은 정기적인 거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비키니 환초는 과학자들과 모험적인 다이버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맑은 물속에 가라앉은 배들이 신비롭고 독특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노출 수준은 감소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섬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건강 안전 기준을 초과하며 코코넛개와 코코넛 같은 지역 야생 동물에서 특정 방사성 원소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섬이 안전해지기까지 수세기가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자연은 항상 잘 섞이지 않습니다. 다음 장소는 이러한 균형과 그 오랜 영향을 상기시켜주는 소름 끼치는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일본 2011년 3월, 일본 해안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강력한 파도가 영향을 미쳤고, 이는 널리 알려진 영향력 있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수로 인해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고 특정 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자연의 힘과 복잡한 사건의 장기적인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발전소 근처의 지역들은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회복 노력 덕분에 일부 지역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특히 노인들은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왔고 야생동물도 돌아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1년, 일본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처리된 물을 태평양으로 방출할 계획을 발표하여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위하게 필터링되었지만 이 물에는 일반적으로 소량에서 저위험으로 간주되는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후쿠시마의 이야기는 지속적인 회복과 신중한 관리 노력을 반영합니다. 악마의 풀, 빅토리아 폭포. 잠비아 악마의 풀은 빅토리아 폭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인기 있는 장소로 모험 애호가들이 이상적인 높이에서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수세기 동안 형성된 이 풀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중 하나의 장엄함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물이 낮아질 때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가 방문객들을 잔잔한 물이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1월부터 7월까지의 우기에는 잠비아 강의 강한 흐름으로 인해 악마의 풀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방문객들은 더 안전한 관측 지점에서 폭포를 감상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악마의 풀에는 강의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경험에 모험의 감각을 더합니다. 이곳을 탐험할 용기가 있는 이들에게 악마의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순간을 제공합니다. 폭포에서 강으로 모든 위험이 가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한 평화롭게 보이는 개울이 왜 들어가기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일까요? 4. 볼턴 스트리트. 영국 요크셔의 볼턴 스트리트는 평화로운 개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래에는 많은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좁은 부분은 강한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이 있어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종종 사고로 빠진 사람이 쉽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트리드의 독특한 점은 약 65마일에 이르는 와르프 강이 약 30피트에서 불과 6피트로 급격히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물이 강하게 흐르며 잠긴 동굴과 바위 틈을 지나갑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은 숨겨진 소용돌이와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어 사람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넓고 얕은 강과는 달리 스트리드의 좁은 공간과 강한 흐름은 도전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경치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볼턴 스트리트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물에 숨겨진 힘을 알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조차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50년 이상 타오르는 불의 구덩이를 목격할 준비를 하세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영향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겨줍니다.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에 위치한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빛나고 있는 큰 자연의 구덩이입니다. 이 분화구는 약 230피트 넓이와 65피트 깊이로 1971년에 소련의 지질학자들이 천연가스 주머니를 뚫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가스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그들은 임시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이로 인해 분화구는 지속적으로 빛을 발산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온도는 매우 높아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바자 분화구는 그 독특한 야경을 목격하고자 하는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이곳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예기치 않은 영향을 상기시켜줍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 지역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2024년 현재 다르바자 분화구는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극한의 높이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구에서 인간의 몸을 시험하는 곳은 에베레스트처럼 드물며 숨쉬기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존. 네팔 에베레스트의 죽음의 존근 8,000m 이상에 위치한 극도로 도전적인 지역입니다. 죽음의 존에서는 산소 수준이 해수면보다 현저히 낮아 등반가들에게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극심한 피로와 호흡 곤란에 직면하며 영하의 온도와 강한 바람이 도전 과제를 더합니다. 이 지역에서의 장기 노출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조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등반가를 돕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표지들이 남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 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서고자 이 여정을 이어갑니다. 성공한 이들에게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보는 숨막히는 경치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철저한 준비, 집중력, 그리고 자연의 강력한 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노스 센티넬 섬. 인도 벵골만의 노스 센티넬 섬은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센티넬레스 부족이 거주하는 작고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이 부족은 6만 년 이상 고립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강하게 보호하는 센티넬레스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관할 하에 있지만 정부는 이 부족과 호기심 많은 외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3마일의 제외 구역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외부인이 방문하려는 시도가 이 부족의 고립 선호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인류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센티넬레스에 매료되며 그들의 언어, 관습, 생활 방식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족은 조상들이 했던 대로 사냥, 낚시, 자원을 수확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해로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노스 센티넬 섬은 고대 방식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희귀한 최전선으로 현대 문명이 일부 장소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저희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